안녕하세요. 연암국어입니다.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7강 빗덫의 원리와 활용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에슈키는 빗덫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로 1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답니다. 핵심 단어가 제시가 됐습니다. 바로 빗덫. 빗덫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서 미세한 입자를 고정하거나 옮기는 극도로 정밀한 도구이다. 핵심 단어의 정의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빗덫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다. 그리고 무엇을 미세한 입자를 세포나 세포의 소기관 등의 아주 작은 입자들을 어떻게 한다? 고정하거나 옮기는 어떤 작업이다? 아주 정밀한 도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빗덫은 단면이 원형이면서 중심축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빛의 세기가 점차 약해지는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방금도 나왔던 겁니다.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이 레이저 광선의 특징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나와 있나 다시 한 번 더 색칠을 해보도록 하죠. 단면이 원형이래요. 그리고 중심축에서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러면 빛 세기가 점차 약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볼게요. 레이저 색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신기하게 세로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가로로 그렸잖아요. 그럼 세기가 여기는 작아요? 커요? 어떻게 됐겠지? 바로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뭐다? 레이저 광선의 힘의 세기가 된다 이겁니다. 빗덫은 입자를 고정하거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에게 미세한 힘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별로 어려운 단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60년에 레이저가 출현이 되면서 여러 빗줄기를 빗다발의 개념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색칠해 주세요. 빗다발, 여러 빗줄기를 합친 빗다발. 를 어떻게 가늘게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심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단에서 굉장히 핵심 단어가 뭐였어요? 바로 빗덫. 되게 중요했죠. 그리고 레이저 광선 되게 중요했잖아. 자, 특히 레이 광선에 뭐가 중요했지? 특징이 중요했습니다. 중심축에서 멀어짐에 따라 빛의 세기가 점점 약해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런 레이저 광선의 특징이 없었으면은 우리 이 빛을 덫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번 문단에서도 또 되게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뭐가 나왔나? 바로 빛 다발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계속할게요. 빛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형 입자의 굴절율이 주변 매질보다 만약에 크다면, 다시 말해서 굴절율이 크다면, 꺾이는 굴절율이 크다면 그 입자를 향해서 빛의 세기가 가운데가 가장 강하고 변두리로 가면서 약해지는 빛다발을 쏘게 되면은, 자,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빛다발이란 결국 레이저니까 이 레이저 다발을 쏘게 되면 빛다발의 중심적 축으로 입자는 힘을 받아서 끌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왜 중심적 쪽으로 입자가 끌려 들어올까? 자, 다시 우리 중요한 거 한번 짚고 보고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이쪽에서 쭉쭉쭉쭉 들어오는 것들은요. 빛 하나가 아닙니다. 뭐가 들어오고 있어? 빛 다발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자, 거기에 여기 구형 입자가 있습니다. 자, 구형 입자 여기 구형 입자. 여기 구형 입자 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거 빛 색이 보세요. 빛 색이 떼어 중심축을 향해서 세졌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얘가 뭐라는 거? 중심축.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 빛색이 가장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어디로 중심축 쪽으로 빛다발이 올라오는지, 이렇게 쏘아진 빛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중심축 축에 강한 빗줄기 A가 입자를 통과하면서 변두리 방향으로 굴절되고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입자는 중심축 축으로 힘 A를 받게 되고. 자, 어려워요? 쌤이랑 같이 해보자고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가 조금 선명한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강한 빗줄기 A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A가 아무래도 어때? 중심 쪽 축에 가깝죠. 자, 그래서 A가 B보다 힘의 세기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 나와요. A가 B보다 빛의 세기가 레이저 세기가 크다. 뭐 때문입니까? Why? 뭐 때문에? 중심축에 가깝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통과를 해요. 입자를 구형 입자를 통과를 하는데 통과하면서 변두리 방향으로 굴절돼요. 뭐 굴절률이 크다고 하니까 다른 매들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형광펜을 해볼게요. 어때? 해서 이렇게 굴절되게 됩니다. 그죠? 자, 굴절되게 돼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죠? 자, 변두리 방향으로 굴절됐습니다. 변두리가 어디예요? 여기가 중심이면 여기가 변두리,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가 변두리. 맞죠? 자, 굴절되고 그에 따른 반작용, 작용 반작용 알고 있죠? 그죠? 하나를 밀어내잖아?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가면서 반대쪽으로 또 에너지가 생기겠죠? 꺾일 때마다. 자, 작용 반작용, 반작용으로 입자는 중심중 축으로 힘 FA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것도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로? 맞습니다. 이쪽으로. 그죠? 자, 그 이유는 이 빛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반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가 바로 이 구형 입자의 중심이죠. 이쪽으로. 됐죠? 자, 계속 변두리 쪽 약한 빗줄기 B가 약한 빗줄기라기보다는 A보다 약한 빗줄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자, 변두리 쪽이 약한 빗줄기보다는 A에 비해 왜 A는 중심축에 가까이 있잖아요. 자, A에 비해 변두리 쪽에 약한 빗줄기 B가 입자를 통과할 때는 중심축 축으로 굴절되면서 반작용으로 인한 입자는 변두리 쪽 FB로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 형광펜 한번 쳐보자. 자, B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굴절됩니다. 자, 그렇게 B.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지? 자, 작용 반작용에서 이렇게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A보다 B가 어땠어? B가 약했잖아요. 그러면 굴절된 에너지도 당연히 약했을 거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또 그치 반작용의 힘도 더 약했을 거라고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만 보면 봐봐. A가 더 세다? B가 약하다. A는 이렇게 꺾이면서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의 힘이 작용해요. 자, 그 다음에 B는 자 들어와서 힘이 약해요. 이렇게 꺾이면서 거꾸로 반작용으로 이쪽으로 작용해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A, B 어떻습니까? 워낙에 초기에 A가 B보다 셌기 때문에 그 반작용도 내 FA와 FB 중에서 A가 더 크겠죠. 자, A 방향 어떻습니까? 자, 구중심으로 구형입자 중심으로 이렇게 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위쪽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얘와 얘의 차이가 바로 합해지잖아. 합해져서 자 물론 이 정도까지는 사라지겠지만 이 정도의 힘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레이저가 중심축에서 멀어지게 따라서 약해지지 않았다면은 이런 현상은 생길 수가 없었다는 거겠죠. 계속 하겠습니다. 이때 강한 빗줄기가 굴절되면서 일으키는 힘이 약한 빗줄기가 굴절되면서 일으키는 힘보다 더 강하다. 반작용이 더 강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 한번 더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되면서 일으키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소문자로 적었어. 영어에 좀 약해. FA, FB 됐어요? 자, 그러니까 FA 쪽이 위쪽이잖아요. 그죠? 아까 A의 반작용이니까 이렇게 중심축 쪽의 빗다발의 세기가 변두리 쪽 빗다발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입자를 오케이 모든 거 다 해결됐습니다. 바로 중심축 쪽으로 미는 힘이 생기는데 이것을 바로 기울기 힘이라고 한답니다. 아, 이걸 함부로 영어로 읽으면 틀릴까봐 못 읽겠어요. 뭐 이렇답니다. 그와 동시에 레이저 빗줄기 A, B의 굴절로 입자는 최초 레이저 빛의 진행 방향으로 산란힘을 받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와 동시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그와 동시에라는 것은 무슨 그와 동시에예요? 이 그는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바로 기울기, 힘. 자,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지금 무슨 색을 하지? 노란색을 할까? 이 그림 A에 존재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있다? 자, 쭉 원래 방향으로 가는 무슨 힘? 산란힘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위쪽으로 가는, 정확한 위쪽은 아니지만 위쪽으로 가는 무슨 힘? 기울기 힘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 방법은 기울기 힘 때문에 어디? 위쪽으로 하는 힘. 입자를 꽃다발의 중심축으로 모으지만 산란힘 때문에 어떤 힘? 진행 방향, 빛의 진행 방향, 여전히 빛다발의 진행 방향으로 입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예요. 색칠할게요. 다시 위쪽으로 가지만 산란힘 때문에 빛다발의 진행 방향으로 결국은 입자를 움직이게 한다. 중요해. 그러므로 같은 세기의 두 레이저 빛다발을 서로 반대쪽에서 평행하게 마주 쏘되, 왜 평행하게 마주 쏘는 것 같아요? 나 야들아 욕하지 말고 알겠다? 자,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면 뭐가 되겠어? 상쇄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 산란힘이 그 산란힘이라서 뭐 5 정도라면은 반대에 대해서 이제 오는 힘이 또 5라면 이것이 상쇄가 돼서 0이 될 거 아니에요? 멈출 것 같은데요? 멈추면은 얘들이 위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평행하게 마주 쏘되 빛다발의 두 중심축을 거의 일치시킨다면은 기울기 힘은 입자를 두 빛다발의 중심축들 사이로 모으고 산란힘이 상쇄되어서 입자는 오케이 정지되게 되더라. 뭐를? 빛다발의 중심축을 거의 일치시키면 말이야. 이때 빛다발의 중심축을 조금씩 이동시키게 된다면 포획된 입자는 중심축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빛다발의 중심축을 이동시킴으로써 입자를 움직이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만 잘 이용하잖아요. 이 원리만 잘 계산해서 요 힘을 잘 이용을 해준다면은 멈추어서 위로 조금 가게 하고 다시 똑같이 해서 이 이동만 잘해주잖아요. 이 계산만 잘해주면은 이거를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수직인 세 방향의 XYZ에 평행한 방향으로 마주 쏘아지는 6가닥의 레이저 빛다발이 있다면 입자는 3차원상의 한 점에 고정시킬 수 있고 이동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방향한 바로 마주 쏘아지는 6개의 빛다발이 있다면 X, Y, Z 반대 있다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장치를 바로 에슈킨의 색칠하겠습니다. 에슈킨의 빛덧이라고 불렀다. 에슈킨은 이러한 원리를 활용을 해서 더욱 개선된 장치를 만들어냈다. 빛을 이용해서 이제는 입자뿐만 아니라 어머나 세포까지도 고정하고 이동시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지? 먼저 빛이라는 것이 레이저 빛이 중심축에 갈수록 세진다라는 거. 만약에 똑같았다면 이것은 이동시킨다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조금씩 우리가 왜 보면 줄 같은 거를 이용해서 물건을 움직일 때 있잖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판에다가 끈을 묶어놓고 여기다 이제 물건을 이동할 때 여기서 끄는 힘, 여기서 끄는 힘 이 똑같을 경우에는 고정돼 있어.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더 셌어.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잘한다면 이동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단이에요. 빛덧이 가장 각광을 받는 응용 분야는 생체세포 연구 분야입니다. 처음에 생체세포를 빛덧으로 집으려고 할 때는 발생한 문제는 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레이저 여러분들 뜨겁잖아요. 그죠? 그 원인은 세포가 레이저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 흡수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세포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빛덧을 생체세포를 집는 데 쓰려면 세포를 죽이지 않는 빛다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에슈킨은 물과 세포에 잘 흡수되지 않는 파장, 빛다발을 발생시키는 ND-약을 사용하면 세포에 흡수되는 레이저의 에너지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왜 세포에 흡수가 되면 안 되잖아. 뭐 때문에? 뭐가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서 온도가 상승하니까. 그 에너지를 흡수 안 되게끔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의 에너지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열도 생기지 않겠죠. 이 레이저는 ND-약이라는 결정을 이용해서 만든 레이저로 이 레이저의 빛 속에서 세포는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빗덫은 생물물리학 분야의 개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활용 분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빗덫으로 작은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을 집어서 옮기거나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집는 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겠다면서 빗덫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작은 분자 단위의 조작과 측정이 필요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떻게 작은 세계, 미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지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ND 야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레이저의 특징을 이용해서 빗덫을 이용해서요. 1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해보죠. 빗글의 내용 전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보도록 하자. 자, 이거 뭐 얘기하고 있어요? 빗덫은 무엇이며 이 작동 원리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이야기하고 있죠? 2번이죠. 원리 살펴봤잖아요. 레이저의 원리부터 살펴봤잖아.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 세포에 생물물리학에. 자, 그래서 1번에 2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위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정답이 바로 나왔다. 1번이에요. 에슈키는 세 가닥의 레이저 빗다발로 입자를 고정해. 아니야. 몇 다발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으지? 아닙니다. 6다발이었습니다. 6가닥. 3번 문제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우리 A 봐봐. ND 야그 레이저 였습니다. 자, 얘 틀린 거를 골라래. 정답은 3번이에요. 왜 뭐 때문이지? 자, 먼저 1번 봐봐. 물에 잘 흡수되지 않아야 되잖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물과 세포에 흡수되지 않으라고 돼 있잖아.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빗덫 속에 갇힌 세포가 뭐 때문에 열 때문에 레이저의 열 때문에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세포를 냉각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말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요거 뭐겠어요? 얘가 바로 중심 축이죠. 어떻게 알았게요, 선생님이? 레이저 세기가 중심축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보자. 빛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어. 됐죠? 빛이 쫑쫑쫑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라님은 위쪽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울기 힘은 어떤 걸까요? 중심축이 얘니까 아마 기울기 힘은 이쪽이겠죠. 그죠? 자, 1번 맞습니다. 2번 맞습니다. 바로 나왔어.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 입자는 점선 위에 한 곳에 고정될 것이다. 야, 이게 정답이자. 무슨 점선 위에 한 곳이에요. 점선 위에 중에서 어디로 가겠다? 산라님을 왜 또 고려를 안 하지? 산라님 때문에 점선에 갔다가 이렇게 산라님 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자, 어디에 나와 있더라? 보세요. 바로 대놓고 나와 있어. 그래서 4번의 정답도 3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거 너무 쉬워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A가 A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중심축에 가까우니까 더 강하겠죠. 그죠? 너무 쉬웠습니다. 자,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또 꼼꼼하게 한 줄 한 줄씩 정리를 해가면서 보니까 쉬웠던 지문입니다. 연암국어 화이팅입니다.